네,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컴퓨터학과에서 이희조 교수님 연구실, 이제 컴퓨터 보안 연구실에서 석사 과정을 이제 어, 마무리를 하고 지금은 미국 동부의 워싱턴 DC에 있는 미국 정부 싱크탱크인 우드로 윌슨 센터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박하람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싱크탱크라는 게 한국에서는 조금 생소한 개념이긴 한데요. 한국에서는 이제 정책연구소 이런 식으로 많이 번역을 해서 또는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제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연구소 또한 손꼽히는 미국 싱크탱크 중에 하나고요. 특징이라고 하면은 이제 미국 국회에서 지은 싱크탱크이기 때문에 약간 준정부기관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실제로 이제 이 유드로 윌슨 센터 같은 경우에는 세계 경제, 안보, 군사, 뭐 다양한 이슈에 관해서 여러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제 하나의 안건에 대해서 얘기하고 정책을 제안하고 자료집을 이제 출판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이제 그곳에서 이제 저는 이제 아시아 프로그램에 속해 있고 아시아 프로그램 산하에 있는 코리아 센터에서 이제 북한과 관련된 북한의 해킹과 관련된 사이버 안보 정책에 관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있는 곳에는, 어, 이제 뭐 국제관계학이나 정책 쪽에 관심이 있거나 공부를 하셨던 분들에겐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수미 체리 박사님이라고 전직 CIA 요원이셨고, 한국, 북한 관련된 이슈에서 거의 전문가로 계신 그 박사님 밑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도 되게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지도해 주시는 박사님과 제일 컨택을 많이 하긴 하는데 그분이 이제 어릴 때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가셔가지고 공부하신 다음에 이쪽에서 일하시는 거고 실제로 그 영화에 나오는 CIA 거기서 요원으로 계셨다가 지금 이제 일을 하시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런 관심사를 가지고 있고 이런 연구를 하고 싶은데 이러한 정보는 혹시 뭐 비공개된 내용들이 있나요? 막 뭐 CIA에서는 이런 거에 대해서 기존에 어떤 걸 다루고 있었나요? 뭐 이런 거 물어봤었을 때 그런 정보를 들을 수 있는 창구는 사실 그분 말고는 또 찾기가 되게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에게도 뭐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된 자료가 아닌 내용들에 대해서도 들을 수 있고 그런 것도 되게 장점인 것 같고 제가 있는 연구소는 사실 제가 굉장히 어린 편이에요. 석사 과정생이 제가 거의 유일한 것 같은데 여기서 보면은 연구원들 중에서는요. 이제 같이 연구하시는 분들이 뭐 페루 전 대통령분도 계시고 인도 외무부 장관분도 계시고 이제 아프가니스탄의 교부 장관분 계시고 여기 쪽 주변 미국 대학의 교수님들 되게 많이 계시고 그리고 이제 박사과정생들 조금 있고 석사과정생은 제가 유일하게 있는데 그분들과 교류를 하면서 이제 연구 관련된 내용도 되게 많이 주고받고 하지만은 뭐 미국 사회에 대해서 미국에서 또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또는 미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라든지 미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뭐 장점이라든지 그런 것도 얘기 되게 많이 들을 수 있고 각 출신이 다양하다 보니까 그 나라에 대한 얘기도 되게 많이 들을 수 있다는 게 되게 장점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대학원에서 가장 만족스러웠던 중에 하나가 멘토링 정말 만족스러웠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멘토링을 같이 했던 분은 미국의 허니웰이라는 기업에 계신 아놀드 윤이라는 이제 분이신데요. 그분께서는 이제 한국계 미국인이세요. 한국계 미국인이신데 지금 미국에서 일을 하고 계신데 어, 이제 그분이 기존에 정부기관에서도 일을 하셨었고 사기업에서도 일하셨고 미국에서도 정부기관에서도 일하셨고 사기업에서도 일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과 멘토링을 2년간 진행을 하면서 저는 이제 모든 학기 내내 계속 연락을 드리고 물어보고 그러니까 사적인 얘기도 하고 이러면서 멘토링을 진행을 했었는데 그분에게 이제 제가 이러이러한 관심사를 가지고 있다. 근데 이러이러한 관심사를 가지고 있어서 이러이러한 기관들을 지원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런 관심사를 가지고 있어서 뭐 정책연구소라든지 국제기구라든지 이런 데 지원을 해보고 싶은데 이런 데도 이런 수요가 있는지 컴퓨터 공학을 공부한 학생에 대한 수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많이 했었고 그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되게 자세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이제 그쪽에 분명히 수요가 지금 존재를 한데 왜냐면은 시대가 발전을 하면서
컴퓨터 기술이 발달하고 인간 삶에 정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법, 제도, 정책, 표준 이런 건 아직 너무나 미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쪽에 수요가 분명히 있는데 내가 하고 싶은 연구를 해보는 것 또한 하나의 도전이 될 거고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하나의 어, 어떻게 보면 블루오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 제가 관심 있는 것과 그분이 알려주신 거가 어느 정도 이제 서로 일치하고 또는 제 궁금했던 것도 잘 해결을 해주셔가지고 더 용기를 갖고 이제 지원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인터넷에서 찾기 힘든 또 어디 가서 돈 주고도 듣기 힘든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정보도 많이 습득하게 됐고 멘토링을 통해서 정말 많은 걸 얻었던 것 같아요. 이제 제목은 L2 Fuzz라는 논문이고요. 주제는 이제 블루투스 취약점을 탐지하는 퍼징 알고리즘을 연구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퍼징 알고리즘을 통해서 실제로 구글이랑 애플 제품에서도 취약점을 찾아 회사로부터 뭐 상금도 받기도 했고 회사로부터 이제 인정도 받아서 이름도 이제 패치노트에 올려주고 이러한 성과를 거뒀고 그러한 결과들을 모아서 하나의 논문으로 작성을 했고 이게 이제 컴퓨터 보안 학회 유명 학회 중 하나인 DSN에 합격이 돼서 그 논문을 이제 발표하러 지난 6월에 미국 동부 볼티모어에 가서 발표를 했었습니다. 전공이 컴퓨터 과학은 아니었어요. 컴퓨터 전공을 하나 더 했었어요. 컴퓨터 전공을 이중 전공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보안 쪽에 관심이 생겨서 대학원까지 오게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공학을 공부하는 거 되게 재밌어요. 되게 재밌고 제가 몰랐던 세계를 알게 되는 그런 재미도 있었고 실제로 이게 실생활에 제가 연구한 기술들이 적용되고 이런 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공부를 하다 보면서 이게 사실 이러한 펠로십을 찾은 것도 논문 쓰다가 찾은 거거든요.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이런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런 연구를 하게 될 때 가장 제일 처음 하는 게 어떤 정책이 나왔거나 어떤 표준이 나와서 그거에 따라서 세상이 바뀌면서 거기에 이제 돈이나 관심이나 학구적인 관심들이 몰려가지고 여기에 하나의 학문이 탄생하고 막 이런 느낌이었어요. 물론 이제 제가 연구를 했다기엔 짧은 기간이지만 감히 말을 하자면은 그런 느낌이 들었었는데 그럼 내가 지금 여기 앉아서 이런 연구를 하고 있는 거의 근원지가 무엇일까 이 고민을 진짜 많이 했었어요. 어떤 의회에서 발표한 표준이 채택돼서 적용이 되기도 하고 미국의 어떤 싱크탱크가 이런 정책을 발표해서 실제로 대학 간에서도 이걸 관심을 갖고 정책으로 아예 발표를 하고 이런 게 결국에는 영향을 미쳐서 내가 지금 앉아서 이런 공학 연구를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었어요. 그 찾다 보니까 제가 사실 뭐 여기 있는 합격은 했는데 불합격한 것도 많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OECD의 과학기술국에도 정책연구원 이런 식으로 지원했다가 두 번 떨어졌었고 그리고 또 뭐 유엔에서도 이런 표준을 발표하는데 과학기술이나 인공지능 관련된 연구를 하는 팀이 있어서 지원했는데 그래도 떨어졌었고 최종적으로 이제 미국의 두 군데 싱크탱크를 붙어서 이제 좀 더 저에게 좋은 조건을 제시를 해준 정부 싱크탱크로 오게 됐어요.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멘토링 제도도 정말 도움이 많이 됐고요. 그리고 매주 했던 융합보안 세미나도 정말 도움이 많이 됐어요. 왜냐면은 제가 바라보는 연구 내용이나 제가 진행하고 있는 연구 내용이나 프로젝트는 어떻게 보면은 되게 작은 시야를 갖게 되는데 이제 세미나를 통해서 그 분야에서 되게 오랫동안 일하셨던 전문가분들이 와서 현장이 어떻고 이 현장에서는 이런 내용이 나오고 또 밖에서 바라봤을 땐 이런 시각도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데 마치 하나 영화 보듯이 그러니까 제가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거를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뭐 그런 도구들은 많잖아요. 책도 있고 영화도 있고 누군가의 말일 수도 있는데 정말 간접적으로 제가 겪지 못했던 경험을 아주 생생하게 겪을 수 있게 도움이 됐던 내용이었고 거기서 뭐 스마트 공장이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 문물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던 특히 이제 검찰 내에서 포렌식의 필요성이 예전부터 있었는데 그게 이상적으로는 필요하다라는 건 알지만 현실적으로는 그 제도가 자리 잡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과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필요했는지 이런 내용도 되게 재밌었고요. 그리고 뭐 유럽에서 발표한 전기차 보안 테스트 표준과 관련돼서도 이제 내용도 들었었고 이게 세계에 돌아가는 내용을 그 강의 내에서 다 들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되게 장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인턴십을 갔던 것도 굉장히 흥미로웠었습니다. 공부하는 내용이나 강의를 듣는 내용이나
현장에서 인턴십을 하는 내용 모두가 이제 융합보안대학원에서 그 짧은 2년 안에 사실 한다는 것도 양이 많은데 그 2년 안에 그 많은 일들을 어디 가서 해볼 수 있겠어요? 그런 게 되게 큰 장점이었습니다. 포커스가 맞춰져 있던 게 기존의 IT에서 사용하는 보안 기술을 스마트 팩토리 같은 OT에다가 적용을 해보는 과정이 이제 들어가는 건데 그쪽으로 관련해서 이제 잘 풀리신 분도 또 실제로 있어요. 당장 이제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고 이거 컴퓨터 쪽만 하기도 힘든데 이거 말고 또 다른 것도 같이 해야 된다라는 점에서 힘들 수는 있는데 그때 지나고 나면은 그 내용들이 정말 살이 되고 뼈가 되더라고요. 이제 예를 들면 제가 이제 기존의 대학원에서 배웠던 내용이 지금 정책연구에서 어떻게 도움이 되냐면요. 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학을 공부했던 사람이 지금 정책연구소에서는 되게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는데 심지어 지금 이 주제가 사이버 안보라는 주제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여기서 그에 대해 뭔지 막 물어보시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제가 가지고 있는 시각과 견해를 제시를 하면은 그분들에게 또 새로운 정책 연구하는데 또 도움이 되고 이런 식으로 약간 나비 효과가 이제 커지는 것 같고 그래서 기존에 이제 대학원에서 했던 내용들이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학사보다 더 좋은 어떻게 보면 더 높은 학위를 땄었을 때 내 스펙에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지원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 그런 생각이 없잖아 있었고 그러니까 연구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지원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내가 논문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처음에 몰랐지만은 지도 교수님과 선배들이 도와주고 그리고 나도 이걸 한번 해보고 싶다 욕심이 생기고 그리고 내 연구에 내 스스로도 관심이 갖게 되고 사랑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논문을 썼는데 심지어 이것도 논문도 합격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연구를 하면서 머릿속으로 계속 고민했던 내용 내가 지금 이걸 왜 하고 있는 거지? 이거를 내가 지금 이런 연구를 하고 있는 뭐 근원지는 어디서 시작이 되는 거지? 거기서는 어떤 연구를 하는 것까 궁금하다, 관심 그쪽에서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고민 끝에 지원했던 기관들이 계속 탈락을 하다 마지막에 합격을 받아서 이게 또 오게 되고 일단은 선택을 했으면 책임지고 하다 보면은 또 다른 길이 보이는 것 같아요. 나를 도와준 사람도 있는 거고 새로운 길도 열리는 것 같고 여기서도 이제 많은 분들에게 얘기 듣고 또 기회가 주어진다면은 또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방향으로 또 나아가고 싶습니다. 연구도 분명히 실무와는 또 다른 매력이 있고 굉장히 재밌는 세상이 또 열려요. 연구를 하면서 거기서도 이제 본인이 이러한 거에 관심이 있구나 하면서 이제 본인의 이제 하나의 아이덴티티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면 좋을 것 같고 대학원에서 많은 것도 경험할 수 있고 많은 기회가 올 텐데 그 기회를 만났을 때 그 기회를 잡는 거는 본인에게 달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들지만은 조금만 더, 한 걸음만 더 한다면은 분명히 지나고 났었을 때 성숙한 본인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될 게 분명하기 때문에 어, 잘 연구원 생활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학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